꽃가비의 계절 가을. 넘치는 식욕을 참기 어려운 건 고양이도 마찬가지겠죠? 오늘의 주인공, 감이 오시나요? 안녕하세요. 나방이 배추 누나 김유정입니다. 저는 나방이 배추 형 김래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방이 배추 큰 누나 김규희입니다. 나방이가 올해로 7살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 고양이가 이제 7년 정도 지나면은 나이도 먹고 해서 아픈 것도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나방이가 뚱뚱하다 보니까 언뜻 봐도 식빵 크기가 예사롭지 않죠. 푸짐한 사이즈와 순둥순둥한 얼굴, 첫째 나방입니다. 야무지게 두 팔을 모아봐도 숨길 수 없는 거대한 덩치. 상상 그 이상의 몸매. 나방아, 이게 정말 다 뱃살인 거니? 밤에 저희가 TV를 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가구 옮기냐고 너무 쿵쿵거린다고. 그래서 저희가 세탁기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방이가 책상에서 뛰어내릴 때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올라오셨더라고요. 같은 옷 다른 느낌. 체격은 무려 동생 배추의 2배. 배추는 사실 나방이랑 체격 차이가 많이 나서 사람들이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고양이인 줄 아시는데 사실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도 배추는 되게 애기같이 하고 이렇다 보니 나방이와 배추는 동갑인데도 아빠와 아들 사이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망부석 같은 나방이를 움직이게 하는 마법의 주문. 바로 급식기에서 사료가 쏟아지는 소리입니다. 벌써 밥 시간인가? 뒤늦게 배추도 합류해보지만 사료 앞에 자리 잡은 나방이에게 빈틈이란 있을 수 없죠. 김배추 왜 안 먹어? 이거 안 비켜주네? 나방이가 안 비켜주는 거야? 맛있다. 오늘도 배추는 멀리서 입맛만 다시는 신세네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쉽게 멈추지 않는 나방. 많이 고팠나 보다. 배추 울잖아. 나도 배고프다고. 결국 배추에게 밥을 따로 챙겨주는 보호자. 이러다가 애꿎은 배추만 살이 빠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온 게 둘이서 같이 먹는 양이에요? 네, 밥은 진짜 최소한으로 주고 있어요. 나방이가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은 지도 10분이 지났는데요. 배추가 먹을 사료까지 혼자서 싹 비웠습니다. 나방이가 네. 저기 가리니까 배추가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네. 네, 그래서 밥그릇을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막 돈 벌기 시작해서 좋은 거를 하나둘씩 늘리고 있는 상태예요. 사료만 계속 먹고 저희가 자율배식을 했을 때는 가득 쌓아놓으면은 이제 한 30분에 한 번씩 가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밥을 자주 먹었었어요. 우선 사료를 바꿨었는데 유기농 사료는 입에 안 맞는지 둘 다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먹는 것 중에 제일 잘 먹고 있는 다이어트 사료 먹이고 있고 자동급식기로 바꿔서 양도 조절을 하고 나오는 시간도 정확히 하게 조절을 하고요. 아직 배가 덜 부른 걸까요? 급식기 근처를 서성이는 녀석. 나방아, 그런다고 밥이 나오겠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능숙하게 사료를 빼먹는 나방. 오전 얘 계속 빼먹는데요? 그냥 원래 빼먹어요. 눌러라. 그러면 밥이 나올 것이다. 보란 듯이 무제한 뷔페를 즐기는데요. 말리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빼먹. 스스로 먹이를 구해.
급식기의 정체는 사료 자판기였네요. 나방이가 얼마나 훔쳐 먹어요 하루에? 제가 이제 출근하면 계속 보지는 못하는데 제가 볼 때도 여러 번씩 그냥 틈날 때마다 가서 훔쳐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이어트 효과 없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사료를 원래 양보다도 더 조금 주긴 하는데 얼만큼 먹는지를 제가 밖에 나갔을 때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입이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 먹이를 빼먹기 일수. 나방이 스스로 방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차도 멈출 수가 없죠. 하면 할수록 재밌단 말이야. 그런데 보호자님, 나방이가 사료만 먹는 편인가요? 나방이가 특이하게 막 식탐을 부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간식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이 사료 바라기였다는 녀석. 맛있는 간식 앞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으러 나방이가 출발합니다. 신중히 냄새를 맡고 고민을 하던 녀석이 직진한 곳은요. 나방이의 원픽은 역시 사료. 저는 군것질 취향은 아니라서요. 이 문 열어달라고. 밥을 충분히 먹지 못한 배추가 간식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요? 와, 오늘 무슨 날이에요? 간식이 종류별로 다 있네. 나방 형이 또 촌스럽게 사료만 먹었구만. 그럼 제가 실례 좀 할게요. 그간의 서름을 푸는 듯 허겁지겁 간식을 먹어치우는 녀석. 나방이하고는 입맛이 또 다르네요. 배추야,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나방이와 배추가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 이제 보호자님도 허기를 달래야겠죠? 오늘의 메뉴는 토마토 스파게티. 아니 근데 나방이 이 녀석 스파게티를 넘보는데요? 나 딱 한 입만, 한 입만 먹겠다고. 아유 거참 맛만 보겠다는데. 사료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나방의 입맛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오늘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적극적이네. 세상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움직여질 줄 몰랐어요. 이 포인트에서. 물범같이 둥글둥글한 몸매를 유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이쯤 되니 뚱냥이 나방의 스펙이 궁금해집니다. 과연 그 무게는? 아파 얘 발. 숫자가 어째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그러면 네. 나방이는 몇 킬로인 거예요? 한 1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맘대로 반올림하는 거냐고. 너무 힘들어. 가장 심각해 보이는 뱃살, 그 둘레도 확인해 볼까요? 예상 몇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예상이요? 6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될까요? 딱 60 맞췄어요. 고양이 허리가 23인치가 넘는다뇨. 나방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귀도 안 펴졌을 때 와서 굉장히 작았거든요. 길 위에 놓인 상자 안에 버려져 있던 나방이는 손바닥보다 작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라길 바랐죠. 그냥 커 잘 크나 보다 했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좀 눈에 띄게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요. 나방이도 처음부터 비만은 아니었는데요.
5년 전 중성화 수술 후 살이 점점 불어나더니 지금의 뚱냥이가 돼버렸죠. 최근에는 보호자들도 많이 바빠져서 예전만큼 챙겨주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는데요. 보호자들이 모두 외출하고 녀석들만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요? 나방이와 배추의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배추가 부지런히 그루밍도 하고 집을 돌아다니는 동안 나방이는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자고 있네요. 저기 나방아, 기절한 건 아니지? 마치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녀석. 살이 찌기 전엔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데. 이젠 밥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무기력한 비만묘가 되어버렸죠. 너무 안 움직이고 약간 좀 그래도 전에는 조금 놀았는데 살이 찌면 찔수록 점점 더 안 움직여서 더 계속 살이 붙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는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나방이 배추랑 같이 생활을 하다가 취업을 하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같이 못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없어서 더 안 움직이고 더 게을러지지 않나.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찌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날로 뚱뚱해지는 나방이 때문에 걱정만 늘어갑니다. 뛰어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몸에 무리가 갈까봐 노심초사. 워낙 몸집이 크다 보니 곤란한 상황도 많이 생기죠. 자막이 아예 안 보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비키라고도 하고 보통 치우는데 치워도 자꾸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나봐. 나와봐. 나와줘. 근데 진짜 안 먹어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밥 먹을 때 빼고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TV도 마음대로 못 보시겠어요? 네. 너무 커서. 좋아하는 드라마나 네. TV 프로그램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좋아하시는 연예인 있으세요? 네, 저 요새 엑스원. 아, 엑스원 좋아하는데 엑스원 이제 볼 때 네. 나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TV를 여기 앞까지 당겨서 봤었는데 그러다 TV 하나가 넘어져가지고 고장이 나서 바꾼 TV예요. 나방이가 뒤에 와서 앉아 있다가 네, 이게 앞으로 당겨놓으면 얘네가 안 올라가는 대신 뒤로 가다가 이제 TV 한번 넘어져가지고 이번에 새로 이사하면서 바꾼 거라 그래서 앞으로 당기는 건 최대한 안 하고 있어요. 참고 봐요. 움직임은 사치라는 나방이와 달리 둘째 배추가 좋아하는 건 바로 사냥놀이. 나방이와 비교되는 민첩한 움직임. 점프력도 엄청나다고요. 누워있다가도 장난감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는 배추. 세상 무관심한 나방. 에휴, 먼지 날린다오. 관심을 보이나 싶었지만 그냥 고개만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저 자리에서 벗어나진 않네요. 네, 그 자리 이상은 안 놀아요. 그렇게 놀면 칼로리 소모가 될까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보호자님이 지금 칼로리 수를 있으신가요? 나방이를 자극할 장난감은 정녕 없는 걸까요? 뭐가 지나갔냐? 한 번만 무관심의 절정. 냉혹한 장난감의 세계, 무참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반응이 없네요. 나방 이거 봐봐. 아, 아까부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취업 기념으로 장만한 자동 사냥놀이 장난감도 찬밥 신세가 따로 없네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비만의 악순환. 이렇게 게으른 생활을 하다 보니 점점 살은 오르고 천근만근 무거운 몸 때문인지 아무 데서나 드러눕기 일쑤. 살쪄서 안 기운 건 사람밖에 없어. 너무 건드리고 싶지만 꾹 참고 있다. 너무 귀여워. 제작진마저 홀딱 반해버릴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뽐내지만 마냥 귀여워할 수만은 없는 노릇.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닦아줘야 돼요. 아, 뽀뽀를? 네. 조심하면 나방이는 미안해. 얼굴이 잘 괜찮아. 되게 싫어하네요. 네, 되게 싫어해요. 근데 안 닦아주면 위생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아서 닦아주고 있어요. 보통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이제 싸는 족족 제가 닦아주려고는 하는데 매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전에는 무조건 닦아주는 편이에요. 매일 엉덩이를 닦아주는 이유는 스스로 그루밍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 체형의 배추는 혼자서 온몸 구석구석을 단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나방이는 엉덩이까지 혀가 닿지 않아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가 없죠. 화장실도 다른 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좌변기와 모양이 비슷하죠? 나방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다른 집처럼 깊은 통 모양으로 화장실을 했었는데요. 나방이 배가 이제 처지니까 똥모래가 배에 묻어서 나오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래도 진짜 다양한 걸로 바꿔보고 변기도 이것저것 바꾸다가 저렇게 사람 변기처럼 생기면 거기에 걸터서 싸서 배가 안 빠져서 그걸로 바꿨어요. 화장실 모래에 배가 쓸리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세 적응해준 건 다행이지만 살이 쪄서 걱정되는 상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방이가 우선 살이 쪄서 허리가 많이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뒤로 발라당 누워 있을 때가 많고 가끔 잘 때 코를 골기도 하고 이제 배추는 가벼우니까 냉장고 위도 올라가고 하는데 나방에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가끔 올라가다가 삐그덕대서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내려오다가 이제 넘어지거나 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높은 데로 가고 싶은데 그게 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제 나방이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좀 이제 저도 사실 주인이 정말 노력을 해야 고양이를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후 안녕하세요. 무거운가 봐요. 그러면 나방이 상태 좀 볼게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나방이. 여긴 어디냐? 오늘 검사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좀 네네. 뺄게요. 진짜 진심으로. 근데 몸에 비해서 다리나 이런 데는 되게 좀 말랐어요. 맞아요. 배만. 그쵸. 근육량은 되게 좀 적은 편이어서 일단은 팔다리는 가늘고 네. 배는 지금 되게 살찐 체형. 네. 기본적으로 육안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고 오늘 건강 상태 쭉 체크하면서 내장 지방 비율 이런 부분에 엑스레이로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진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함께 비만으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일단 오늘 네. 검진 결과를 좀 보면 네. 혈압이 좀 정상 범위보다는 꽤 높아요. 고혈압 상태. 네. 사람에서 성인병에 갈 수 있는 그 확률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복강내 사진에서 봤을 때 허리 척추라던가 이런 배열에 큰 문제 없거든요. 고관절 쪽도 괜찮고, 대신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엑스레이상 복강 내에서 제가 짚어드린 장기를 제외한 부분은 다 지방이에요. 근데 내장 지방 비율도 상당히 있는 편. 나방이는 정말 다이어트가 시급한 상태. 다행히 허리와 관절은 양호하지만 성인병과 유사한 징조가 보인다네요. 지금 나방이 체지방률을 좀 계산을 해봤어요. 아이 다리 길이하고 몸통 둘레를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위험도 지금 극심. 대신에 체중 감량을 너무 빨리 하면 대사 문제, 간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전체 체중 기준을 한 1% 정도씩 감량하는 게 지금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다이어트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필요한 요소들을 저희가 정확히 짚어서 그 부분 개선을 해야지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집에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지금 행복하고 날씬한 고양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달려온 미영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너 동시에 작은 거 보니까 배추구나. 정답이다오. 근데 나방이는 어디 있어요? 나방이는 자기 자리에 있어요. 우와. 나방이 오늘 보니까 더 커 보이는데? 그래요?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더 커 보여요. 옷을 갈아입어서 그럴까요? 저 오늘 집에 왔으니까 네. 집안 환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되게 특이한 화장실을 쓰시네요. 네, 나방이가 배가 처지니까 똥물가 배에 자꾸 묻어가지고 저희가 좌식으로 바꿔줬어요. 이게 아이들이 쓰기에 편한 화장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워낙 배에 많이 묻으니까 이것도 좀 다이어트 관리 좀 해서 네. 좀 편하고 잘 쓸 수 있는 화장실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자동급식기 쓰고 계시네요. 네, 이게 하루에 3번 나오고요. 저희가 원래는 급식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번 네네. 주에 제가 하나 더 구입한 거예요. 오, 저번 주에 하나 더 구입하신 이유가 뭐예요? 월급이 들어와서. 근데 배추랑 나방이 2마리잖아요. 네. 만약에 나방이가 배추 거까지 먹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조금 다이어트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수직 공간이 하나도 없네요. 네, 저희가 캣타워가 있었는데 나방이가 이제 놀지는 않고 거기에 있는 통 안에서 잠만 자서 어두운 공간을 집에서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최대한 좀 덜 자게 하려고. 아니, 지금 이거 최악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힌트가 있네. 이게 나방이가 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네요. 원래 수직 공간이라도 있어야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는데 그 마지막 요소까지 빼버리시니까 나방이는 오히려 더 악순환이에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악순환.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 집에는 조금만 먹는데 살이 이렇게 쪄요. 맞아요. 숨만 쉬는 것 같고 물밖에 안 먹는데 살이 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좀 준비된 영상 보면서 이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문제인지랑 그리고 정말 나방이가 활동성 있는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푸짐한 몸집을 소유한 나방. 몸이 무거워서일까요? 종일 미동도 없었고 뱃살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도 못했죠. 나방. 어우, 너무 귀여운데.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찌고도 이쁘다는 소리 듣는 거 거의 해봤겠죠. 아, 근데 문제는
살찐 거는 결국 고양이도 여기저기 아플 수 있는 큰 이유이기 때문에 네. 네, 단순히 귀엽다고 그냥 놔두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 저렇게 그루밍들을 하죠, 배추처럼. 하지만 나방이는 살이 쪄서 그루밍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되게 싫어하네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얘가 그루밍을 못하니까 제가 저녁에 직접 깎아주거든요. 똥꼬 주변이 항상 이렇게 좀 지저분해서 네. 본인도 이건 스트레스다. 아, 큰일 났다. 이게 살찌기 시작하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신발끈 자기가 못 묶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고양이들도 상체만 그루밍하고 하체 쪽을 그루밍을 못해요. 살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안 당하니까. 근데 이것도 계속 애들한테 스트레스 요소가 돼서 그러니까 그 비만의 악순환의 하나의 이유가 되거든요. 사료 앞에선 한치의 양보 없이 저돌적이었던 나방. 배추는 먹을 엄두도 못 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배추는 체형이 정상 체형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방이가 먹는 걸 좋아해서 자꾸 배추가 원래 먹던 양보다 못 먹게 되면 지금 배추는 필요하지 않은 강제 다이어트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배추가 실제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쵸? 네. 오전 얘 계속 제작진을 당황케 한 충격적인 현장.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동 급식기에서 사료를 빼먹었었죠. 말리셔야 될 것 같은데. 나방이가 저렇게 사료 이렇게 빼먹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게 처음에 샀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알아서 빼먹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용이에요? 네. 어차피 원하는 만큼 꺼내 먹을 수 있는데 그쵸. 네, 사람이 원하는 만큼 먹어서 다이어트 성공할 수는 없어요. 네. 배추와 달리 장난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나방. 혹시 사냥 욕구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나방이도 지금 노는 거에는 관심이 꽤 있어요. 뭘 보면 아냐면 귀가 장난감 흔들 때 귀가 거기에 맞춰서 소리 나는 거에 맞춰서 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놀이할 때 배추가 워낙 열심히 놀잖아요. 네. 그러면 나방이가 집중을 못해요. 장난감 자체에. 그래서 지금 빨리 환경 개선하고 아이 먹는 양 조절을 정확히 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움직임, 놀이할 수 있도록 그 사냥 본능 일깨워주기까지를 네. 해주는 게 오늘 제 사명입니다. 사명. 자, 첫 번째 솔루션. 네. 나방이 먹는 양부터 먼저 철저하게 관리를 네. 할게요. 핵심은 정량 급식. 급식기 대신 밥그릇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각각 장소에서 각자가 먹고 네. 보호자분이 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추 먹어도 돼요. 배추 밥 먹어. 그리고 나방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 걸 먹을 수 있도록 보호자분이 꼭 관리 감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 정해진 식사량만큼 먹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관리하는 게 포인트. 이 솔루션은 나방이뿐만 아니라 배추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보통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뭐 그래도 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길어도. 그 정도 시간은 내주실 수 있죠. 네네. 출근할 때 너무 바쁘다고. 네, 이 정도의 약간 수고스러움은 네, 좀 감수하셔야 돼요. 간만에 여유로운 식사를 즐기는 배추. 그런데 식사를 마친 나방이가 슬슬 욕심을 부리는 것 같죠? 나방이가 더 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이럴 때 보호자분이 정확하게 가운데 제어하셔야 돼요. 네. 낮에 네. 얘네들 둘만 있을 때 너무 배고파 하실까 봐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하루 줄 양을 계량해 놓은 것 중에 네. 10%만. 무제한 뷔페가 아니고. 네. 소량만 아이가 뭔가 사냥하듯이 머리를 쓰면서 먹을 네. 거를 챙겨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일부만 아침에 먹고 나서 출근하실 때 원래 주는 양에서 이렇게 덜어서 네. 부어놓고 나가시면 돼요. 나방아? 나방아 맘마. 나방? 오, 그렇지. 아, 근데 나방이 지금 눈빛이 지금. 밥은 그렇게 먹나 봐요. 그렇지. 바로 하죠. 그 다음에 활동적인데요? 거기서 꺼내려고.
천재예요. 훨씬 먹이 퍼즐을 통해 폭식을 막고 재미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방이와 배추가 생활하는 환경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원래 애착 공간이었던 캣타워를 무기력의 원인이라고 치워버리셨잖아요. 네. 오히려 그거 자체는 나방이가 더 무기력해지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직 공간 캣타워도 오늘 설치를 할게요. 나방이의 애착 공간을 없애버린 실수를 만회해야겠죠? 새로운 수직 공간 준비 완료! 긴장을 하니까 이렇게 자꾸 구석에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단계만 한번 올려볼게요. 좀 거부감이 없으니까. 자, 괜찮다. 오이자. 첫 단계에서. 갑자기 등장한 캣타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오, 오랜만에 좋은 풍경. 네. 평소에 여기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잘 가끔 헛짓. 문제는 뭐냐면 몸이 무거워졌잖아요. 네. 한 번에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헛디디면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못 가요. 근데 아이들은 항상 무조건 이렇게 수직 공간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창밖 공간도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못하다 보니까 이게 또 스트레스로 쌓여요.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바깥 공기냥. 무기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나방이도 활력이 도는 것 같죠? 오호. 잘 올라가네. 오. 아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나방아, 미안해.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이토록 달라진 모습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몰려옵니다. 이제 남은 솔루션은 단 하나. 녀석의 사냥 욕구를 불러일으켜야겠죠? 지금 집에 있는 장난감들 한번 다 가져와 보시게요. 스크래처랑 자동 장난감이랑 음. 쥐 인형이 있는데 그건 둘 다 반응을 안 하고요. 그 외에는 얘도 놀아주는데 이게 나방이가 어디에 갔더니 먼지털들 좋아해서 제일 비슷한 거를 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장난감 흥미도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종류가 너무 없어요. 장난감이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 배추가 가장 먼저 오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방이는 오고 싶어도 못 올 것 같아요. 나방이를 위해 배추는 잠시만 안녕. 잠깐 나가자. 나방이 같은 경우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옷을 입고 있으면 반응도가 더 떨어지고 노는 거에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한결 홀가분해진 몸. 나방이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워밍업 좀 해볼까? 뭔가 얘가 꽂히는 장난감이 있나 봐요. 그 순간 오! 오!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웬일이야. 지금 수영 장난감 쪽으로 쏠린 거 보이시죠? 네, 아이고. 오이고. 이거 장난감에 완전 꽂혀서 그래요. 네. 우와, 이게 얼마만인가요? 기세를 몰아 좀 더 놀아보려는데. 아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포기를 모르는 미야옹철 다시 유인해봅니다. 그렇죠. 이런 지형지물들이 있어야 잡고 싶은 욕망이 더 생겨요. 사냥놀이도 스킬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테크닉을 가지고 또 놀아주셔야 아이가 훨씬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나방이가 노는 동안 배추는 먹이 퍼즐 산매경. 다묘 가정에서는 분리해서 놀아주는 게 필수죠. 아우, 배추 없이 혼자서 노니까 놀 맛이 나네. 너무 잘 노는데? 활발한 사냥놀이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만
단조로웠던 나방이의 생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큰 의미가 있답니다. 나방이는 강제적으로 지금 계속 무기력한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무기력해지니까 남은 거는 식탐밖에 없고 네. 살찌고. 네. 비만인 고양이는 네.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행복한 고양이는 반대로 비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네. 아이 노는 거 계속 사냥놀이 해주시고 하루 급여량 잘 지켜서 주시고 네. 다음번에는 막 우다다 하는 모습까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방아, 건강하고 행복한 묘생을 위해 오늘부터 다이어트 열심히 해보는 거야. 약속!